실제 경기에서 이 규칙을 제대로 적용하는 심판이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자, 최근 레알 마드리드의 벨링엄이 경기 종료 직전에 극장골을 넣었는데 그게 취소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골 들어가기 직전에 주심이 경기를 끝냈거든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사태랑 관련해서 축구를 망치는 애매한 규칙들 그리고 심판들의 만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았스크라. 애매한 경기 종료 시점. 자, 방금 말씀드린 벨링엄의 그 골 때문에 난리가 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축구 경기의 종료 시점이 너무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겠죠. 자, 지난 3월 3일에 레알 마드리드랑 발렌시아랑 맞붙었어요. 정규 시간 90분이 지났을 때 스코어가 2대2였어. 그리고 추가 시간이 7분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추가 시간 중에 VAR 한다고 2분 정도 허비가 됐어요. 그래서 만자노 주심이 추가 시간 7분 끝나고 시간을 좀 더 줬어. 그리고 정확히 98분 40초에 레알의 디아스가 크로스를 올릴 때 만자노 주심이 경기 종료 휘스를 불었어요. 근데 그걸 벨링엄이 헤더로 넣었던 거야. 극적인 역전골이 될 뻔했지만 골로 인정되지 않았죠. 당연히 레알 선수들 개빡쳤겠죠. 만자노 주심을 둘러싸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그 와중에 골을 넣었던 벨링엄이 뭐라고 했냐? 아씨 이거 골이잖아요. 공이 공중에 떠 있었잖아요. 아씨 씨발 이거 뭔데 진짜? 이렇게 막 욕을 했어. 그래서 바로 퇴장당합니다. 결국 리그 2경기 출장 정지, 벌금 약 86만원. 당연히 현지 레알 팬들도 난리가 났죠. 승리를 완전히 도둑 맞았어. 추가 시간 중에 VAR 하느라고 2분 허비했으니까 99분에 끝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98분 40초에 부냐고. 이런 불만들이 폭발했죠. 근데 그 외의 팬들은 거기다 반박을 했어요. 아니 분명히 크로스 올리기 전에 불었는데 뭐가 억울함? 추가 시간 7분보다 훨씬 많이 줬잖아. 뭐가 문제냐고. 이러면서 서로 겁나 싸워요.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는 구단 차원에서 전례 없는 심판 판정이었다, 이렇게 강하게 비난을 했어요. 근데 사실 전례가 없지는 않습니다. 한 팀이 좋은 공격 기회를 맞이했는데 그냥 끝내버려가지고 논란이 된 경우가 꽤 많아요. 대표적으로 카타르 월드컵 때 우리나라랑 가나랑 할 때 그랬죠. 정규 시간 90분 끝났을 때 우리가 2대3으로 지고 있었어요. 추가 시간은 10분 주어졌고, 근데 추가 시간에 가나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치료하느라고 1분 정도 썼고, 또 우리 건경원 선수가 교체 투입되면서 몇 초를 허비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감안해서 최소 11분 지나서 끝내겠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확히 10분 52초에 우리가 코너킥을 얻었는데 앤서니 테일러 주심이 그 코너킥을 안 주고 그냥 경기를 끝내버렸죠. 그래서 난리 났었잖아. 벤투 감독 막 항의하다가 퇴장당하고. 보니까 1994년에 우리가 독일한테 2대3으로 지고 있을 때도 완전히 똑같은 일을 당했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1978년 월드컵 스웨덴 대 브라질 경기에서는 브라질이 후반 추가 시간에 코너킥을 얻어서 그걸 찼어. 그래서 지코가 그걸 헤더로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골이 인정이 안 됐어. 왜냐? 심판이 코너킥을 차는 순간 경기를 종료시켰어요. 미친 거 아니야? 그럴 거면 코너킥 왜 주냐고. 그리고 꼭 코너킥뿐만 아니라 후반 추가 시간에 어떤 팀이 아주 결정적인 1대1 찬스를 맞았거든요. 근데 그때 주심이 경기를 끝낸 거야. 그래가지고 난리 난 적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왜 자꾸 발생하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축구 경기의 종료 시점이 너무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 종료 관련 조항을 보면 추가 시간은 심판에 의해 늘어날 수 있지만 줄어들 수는 없다. 그리고 낭비된 시간을 얼마나 더 보충해 줄지는 심판의 재량에 맡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종합해보면 주심이 일단 공식적으로 주어진 추가 시간을 다 주고 나면 언제 경기를 끝내든지 완전히 자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팀이 아주 좋은 공격 기회를 맞이했을 때 끝내도 상관없는 거야. 물론 그렇게 안 하는 게 인지상정이긴 하죠. 과거 프리미어리그 심판이었던 마크 클레텐버그도 심판들 사이에서는 웬만하면 그럴 때 끝내지 말자, 이런 암묵적 합의가 있다는 걸 인정했었어요. 근데 사실 그것도 웬만하면 그렇게 하자는 관습 같은 거지 명확한 규정이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공격할 때 끝내도 규정을 위반한 건 아닌 거죠. 그리고 우리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후반 추가 시간에 2분이 허비가 되면 원래 추가 시간에 정확히 2분 더 얹어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규정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공식 추가 시간만 지나면 주심이 언제 끝내든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최근에 난리 났던 그 레알과 발렌시아 경기에서도 벨링엄이 골을 넣기 전에 끝내든 넣은 다음에 끝내든 상관이 없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그 난리가 난 거죠. 그래, 심판 재량인 거 아는데 왜 이렇게 한 팀에 유리하게 그 재량권을 쓰느냐 이거지. 자, 그래서 결론이 뭐다? 경기 종료 시점에 대한 규정 자체가 너무 애매하다. 이거 진짜 명확하게 바뀌어야 되는 게, 이 애매한 규정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일단 피해봤다고 생각하는 쪽의 선수들이랑 팬들 다 빡치죠. 그리고 그 반대쪽도 이번에는 오 개꿀 이러더라도 다음에 언제 피해자가 될지 몰라요. 그리고 심판도 불쌍하죠. 엄밀히 따지면 규정을 위반한 것도 아닌데 욕 개먹어. 적절한 경기 종료 방법. 자, 그러면 경기를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종료시킬 수 있을까요? 유럽 현지 언론들은 농구랑 풋살을 참고해보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두 개의 스포츠는 쿼터별로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모두가 볼 수 있는 전광판에
표시가 되죠. 그리고 그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정확히 0.0초가 되는 순간 삐 경기 끝나는 거야. 그리고 그 두 스포츠는 볼이 플레이될 때만 시간이 가요. 만약에 파울이 나거나 득점을 하거나 뭐 볼이 나간다거나 경기 중단이 되면 시간이 멈춰요. 자, 근데 축구에서 90분 내내 그렇게 하면 전체적인 경기 시간이 너무 늘어날 수 있겠죠. 축구 한 3시간 할 수도 있어. 실제 볼 플레이 시간이 55분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유럽 언론들은 정규 시간 말고 추가 시간에만 농구랑 풋살처럼 하자, 요런 얘기를 해요. 나쁘지 않을 것 같죠? 만약에 그렇게 하면 농구처럼 버저비터도 나올 거 아니야. 재밌겠다. 무엇보다도 0.0초가 되는 순간 정확히 경기가 딱 끝나니까 너무 깔끔하겠죠. 그러면 선수들이랑 팬들도 빡칠 일이 없고 심판도 욕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VAR이나 부상이나 교체나 이런 것 때문에 경기가 중단되면 시간을 멈추죠. 그러면 이기고 있는 팀이 시간 끌 거 걱정할 일도 없죠. 그리고 추가 시간을 왜 이렇게 조금 주니 많이, 이런 얘기도 싹 없어질 거라고. 혹시 요거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신 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규정. 자, 규정 자체는 명확한데 실제 경기에서 제대로 적용이 안 돼서 논란인 규칙도 있습니다. 바로 6초를. 그게 뭐냐? 골키퍼가 공을 손으로 6초 이상 못 잡고 있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6초 이상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상대가 간접 프리킥을 찹니다. 이 규정은 골키퍼가 시간을 못 끌게 하려고 1998년에 도입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실제 경기에서 이 규칙을 제대로 적용하는 심판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규정집에 명확한 규정이 있는데 왜 제대로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나 이해가 안 가. 만약에 어떤 심판이 갑자기 너 6초 넘었어, 간접 프리킥, 이러면 그거 당한 팀은 또 빡칠 거 아니야. 아니, 맨날 안 불다가 왜 갑자기 우리한테만? 이러면서 또 난리 날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또 심판이 제대로 규정을 적용한 거거든요. 사실 할 말이 없어. 아니, 제대로 적용을 안 할 거면 아예 규정집에서 빼버리든가, 아니면 이번 시즌부터는 6초를 빡세게 잡겠습니다, 미리 공지를 해가지고 제대로 잡든가. 이거 뭐 하는 거야? 권위는 세우고 책임은 안 지는 심판들. 자, 최근에 축구 규정은 선수들이 심판한테 항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좀만 격하게 항의해도 바로 옐로우 카드야. 그래서 이번 시즌 맨유 대 리버풀 경기 때 맨유의 달롯이 살라랑 볼 경합을 하다가 볼이 터치라인으로 나갔어요. 달롯은 당연히 맨유 볼이라고 생각한 거지. 근데 심판이 리버풀 볼을 선언하네. 그래서 빡쳐서 항의를 했어요. 바로 옐로우 카드 받았죠. 근데 달롯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왜 옐로우 주냐고 또 따졌어. 그래서 결국 퇴장을 당했습니다.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거 사실 맨유 볼이었어. 달롯 말이 맞았어. 얼마나 억울할까? 유럽 축구계에서 심판들에 대한 여론이 안 좋은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권위는 내세우려고 하는데 막상 오심은 겁나 많아.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도 안 져. 사후 징계도 제대로 안 받아. 그러니까 감독, 선수, 팬들이 다 빡칠 수밖에 없죠.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이번 시즌 토트넘 대 리버풀 경기입니다. 리버풀의 디아스가 골을 넣었는데 주심이 옵사이드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VAR실에서도 선을 그어 봤겠죠. 선 그어 보고 나서 주심한테 완벽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주심은 자기의 옵사이드 판정이 완벽하다는 줄 알고 오케이, 옵사이드 맞아요, 골 취소입니다, 경기 재개하세요, 이런 거야.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완벽한 온사이드란 뜻이었어. 역대급 오심이었죠. 경기 후에 심판위원회가 요 오심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사과하면 뭐예요? 골 이미 날라갔잖아. 경기 끝났잖아. 그리고 그 역대급 실수를 저지른 VAR 심판이 어떤 징계를 받았냐? 이후 2경기에서 배정을 못 받고 그 다음 라운드에서 복귀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휴가 갔다 온 거지. 그리고 이번 시즌 뉴캐슬 대 울버햄튼 경기에서도 황희찬 선수가 반칙해가지고 PK 내준 거 있죠? 그것도 사실 오심이었어요. 전혀 안 건드렸거든. 근데 그 경기 주심은 다음 라운드에서 2부 리그 경기에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징계 때리네 그랬는데 바로 그 다음 라운드에 프리미어 리그에 복귀합니다.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징계죠. 여론 잠재우기용 징계. 그리고 맨시티도 호되게 당했었죠. 이번 시즌 토트넘이랑 할 때 시티가 역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홀란드가 볼 갖고 있을 때 파울을 당했어요. 근데 기어이 다시 일어나서 뒷공간 침투하는 그릴리시한테 기가 막힌 스루 패스를 넣었어. 근데 심판이 어드밴티지 안 주고 갑자기 삑 파울을 보내? 진짜 어이가 없는 건 심판이 그 전에 분명히 팔로 어드밴티지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패스가 제대로 들어간 걸 보고 갑자기 파울을 불어. 그래서 저도 그거 보고 뭐 하는 거야? 심판이 맨시티 싫어하나?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저도 그 정도인데 맨시티 선수들 당연히 빡쳤겠죠. 홀란드는 가서 아주 심한 역설까지 했어요. 저 경기가 끝나고 심판위원장인 하워드 웹이 그거 주심이 잘못한 거 맞다고 인정을 했어요. 근데 당시 그 주심은 아무 징계를 받지 않았어요. 반면에 맨시티는 FA로부터 약 2억 원의 벌금을 부여받았어요. 항의를 너무 심하게 했다고. 아니 이게 뭐야? 오심 맞다고 심판위원장이 인정을 했는데 왜 그 주심은 아무 징계도 안 받고 맨시티가 벌금을 내? 그렇다고 심판위원회가 시티가 날려먹은 그 득점 찬스를 보상해주나? 책임져주나? 아니에요. 한 연구에 따르면 프리미어리그에서 한 골이 그 클럽에 가져다주는 잠재적 수익이 약 27억 원이래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더군다나 챔스 진출이나 강등권 탈출이 달린 중요한 경기에서는 한 골의 가치가 더 커진다고요. 근데 맨날 이렇게 오심해놓고 나 몰라라야. 그래놓고 규정은 맨날 심판 권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바꿔. 아니 심판이 권위를 제대로 가지려면 일단 판정을 제대로 해야죠. 그리고 만약에 오심 때문에 어떤 팀이 피해를 입으면 그걸 어떤 방식으로든 보상을 해줘야지. 그러면 선수들도 그렇게까지 빡쳐서 항의하지 않을걸요? 나중에 다 바로잡아 준다는데 뭐 억울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선수들이 사후에 징계받는 것처럼 심판들도 오심에 따른 사후 징계를 제대로 받아야죠. 그래야 선수들이
선수들이나 팬들이 심판들도 징계 받으니까 더 정신 차리고 보겠구나, 책임감 있게 하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심판의 권위는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않을까. 다른 스포츠의 심판들, 자, 축구 말고 다른 스포츠의 심판들은 어떨까요? 일단 NFL은 심판의 실력에 따라서 상과 벌이 확실합니다. 시즌 내내 잘 본 심판들은 시즌 말에 포스트 시즌의 심판을 봐요. 대단한 영광이죠. 근데 시즌 내내 오심이 좀 있었던 심판들은 집에서 그 경기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거보다 오심이 더 많았던 심판들은 다음 해에 NFL에서 심판을 볼 수가 없답니다. NFL은 심판들하고 계약을 1년 단위로 한대요. 그러니까 좀 못 보면 재계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한 심판은 시즌 도중에 해고되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직업적인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타깝지만 심판으로서는 아무래도 정신을 더 바짝 차리고 보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NFL의 심판 판정 정확도가 98.9%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NBA도 NFL이랑 비슷합니다. 제일 잘 보는 심판들이 플레이오프 심판을 보도록 해요. 못 보는 심판은 중요한 경기에 배정이 안 되고. 자, 그리고 야구는 심지어 로봇 심판을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 KBO가 전세계 1군 경기 최초로 ABS 오토매틱 볼 스트라이크 시스템이라는 로봇 심판을 도입했어요. 이게 경기장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로 스트라이크를 판별하는 로봇이에요. 투구 추적 성공률이 무려 99.8%랍니다. 물론 축구도 골라인 판독 시스템, 반자동, 옵사이드, VAR 등등 여러 기술들을 도입해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VAR 도입 덕분에 심판 판정 정확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82%에서 96%로. 근데 사실 VAR은 조금 더 손볼 필요가 있죠. 왜냐면 온필드 리뷰를 할까 말까를 여전히 심판이, 그러니까 사람이 결정하거든요. 물론 어느 상황에 VAR을 한다, 이런 정도는 정해져 있지만 저거 분명히 자세히 볼만한데 왜 넘어가지? 왜 VAR 자체를 안 보지? 이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말 많이 나온다고. 근데 배구 같은 경우는 감독이 비디오 판독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축구에서 감독이나 선수가 VAR 좀 보자고 하면 카드 받잖아. 물론 여러 가지 기술을 도입한 이유는 오심을 줄이려고 그런 거였죠. 근데 심판들끼리 소통이 안 돼서 디아스 골이 취소된 것처럼 오심을 줄이려고 도입한 기술이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오심을 낳고 있다, 이런 의견이 또 있죠. 네, 오늘은 이렇게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예전에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오심 같은 게 한번 나오면 사람들 반응이 뜨겁잖아. 그러면 언론 기사도 많이 나오고 미디어 노출도 많아지잖아. 그러면 돈을 벌잖아. 그래서 축구계가 일부러 이런 오심 스캔들이 나올 가능성을 열어두는 건가?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인 동시에 가장 공정한 스포츠였으면 좋겠어요. 왜 영국 같은 데 보면 계급별로 즐기는 스포츠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상류층은 승마, 중류층은 럭비, 노동계급은 축구. 저는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축구에 대한 그런 인식이 마음에 안 들어요. 조금 더 고급져졌으면 좋겠어. 근데 그러려면 애매하지 않은 아주 명확한 규정과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심판들은 필수겠죠. 앞으로 축구가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